동양의 책사 귀국자는 남을 알려면 먼저 자신을 알아야 하고 나를 알아야 비로소 남이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서양의 성현 소크라테스 역시 너 자신을 알라며 일침을 가했죠. 그는 스스로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아는 반면 많은 이는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 채 다 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자존심과 자만심, 이기심과 자기연민으로 가득 차 있으면 세상은 왜곡되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을 가린 이 어두운 안개들을 걷어내야만 비로소 타인의 본 모습이 맑게 투영되기 시작합니다. 남을 판단하고 비난하기 전에 오늘 먼저 내 마음의 거울을 닦아보는 건 어떨까요? 나를 똑바로 마주하는 순간 비로소 세상도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혹시 오늘 무심코 내뱉은 말 때문에 후회하진 않으셨나요? 책에서는 말은 곧 마음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고전 근사록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그 말이 신중하고 여유가 있지만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면 그 말이 속되고 급하다. 결국 내 안의 마음 상태가 고스란히 입을 통해 밖으로 흘러나온다는 뜻이죠. 마음이 맑고 깨끗하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만 조급하고 불안하면 말도 떨리고 거칠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영혼 없는 말을 마음에 없는 소리라고 부르는 것도 마음이 담기지 않으면 상대에게 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판단하듯 남들 역시 내 말을 듣고 나를 평가합니다. 그러니 예쁜 말을 하고 싶다면 화술을 익히기보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내 마음속에 좋은 것들을 가득 채우는 일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비로소 당신의 말도 아름다워집니다. 창랑에 물이 맑거든 가끈을 씻고 물이 흐리거든 발을 씻어라. 옛 선인들은 세상이 평온할 땐 나아가 뜻을 펼치고 세상이 혼란스러울 땐 조용히 물러나 은둔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현실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때로는 선한 사람보다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들마저 세상이 혼탁하다며 모두 숨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은 더욱 타락하고 말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루고 싶은 꿈이 있다면 상황을 원망하며 주저앉지 마십시오. 상황에 굴복해버리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공부는 단순히 나 하나를 완성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혼탁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실력을 갈고 닦아 결국 이 세상을 조금 더 좋게 만드는 힘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을 탓하기보다 그 상황을 이겨내고 세상을 밝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입니다. 붙들면 보존되고 놓아두면 달아난다.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 정한 때가 없으니 재갈 곳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의 마음이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감정의 파도를 타게 됩니다. 기쁘고 화나고 슬프고 두렵고 얘기에서 말하는 7감정, 희로애고 오욕이 그것입니다. 이 감정들은 때로는 우리를 살리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감정을 한 번에 터뜨렸다가 그저 큰 곤란을 겪기도 하고 반대로 꾹꾹 눌러 담아두다가 마음의 병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 문제는 감정이 있느냐가 아니라 내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모르고 살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그 마음을 붙잡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거창한 기술이 아니라 매일 한 번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입니다. 오늘 내 마음은 어디에서 흔들렸는지, 무엇이 저를 화나게 했는지, 무엇이 저를 불안하게 했는지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하루 1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제 마음에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어떤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크게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장자는 말했습니다. 크게 아는 것은 탁 트인 것이고 작게 아는 것은 좁디 좁은 것이라고요. 큰 지혜를 가진 사람은 마음이 넉넉해 늘 여유가 넘칩니다. 반면 지혜가 작은 사람은 사소한 일에 집착하며 옳고 그름을 따지는데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허비하곤 하죠. 결국 큰 지혜는 삶의 본질인 실질을 추구하지만 작은 지혜는 거칠애인 명분에 매몰되기 마련입니다. 삼국지의 영웅 제갈량은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마음이 맑지 않으면 뜻을 밝게 할 수 없고 마음이 안정되지 않으면 큰 뜻을 이룰 수 없다. 진정으로 크게 알고 탁 트인 삶을 사는 방법은 명확한 뜻을 세우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나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나요? 사소한 다툼보다는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과거만큼 훌륭한 스승은 없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흔히 역사는 그저 지나간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가장 미래지향적인 학문입니다. 이탈리아의 철학자 크로체는 모든 역사는 현대사다라고 말했는데요. 이는 현재의 눈으로 지금의 문제에 비추어 과거를 바라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토머스 쿤 역시 미래는 과거에서 온다. 그러나 직선으로 오지는 않는다라고 했죠. 마치 굽이친 길 위에 서 있어야 지나온 길도 앞으로 나아갈 길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만약 지금 풀리지 않는 현실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과거를 들여다보세요. 당신이 쌓아온 소중한 경험 속에 당신이 찾는 미래의 해답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나아갈 때와 물러날 때 어느 쪽이 더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송명신언행록에서는 군자와 소인의 차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군자는 나아가기는 어려워도 물러나기는 쉬우나 소인은 그 반대다라고 말합니다. 유비가 제갈량을 얻기 위해 3번이나 찾아갔던 삼고초려처럼 진정한 인재는 쉽게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군자는 대의를 중시하기에 자신의 쓰임이 다했다고 판단되면 미련 없이 떠납니다. 권력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소인은 다릅니다. 지위와 권력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지만 일단 손에 넣으면 놓지 않으려 온갖 술수를 씁니다. 빼앗으려 하면 복수하려 들죠. 사마광은 능력이 뛰어나도 자리에 집착하는 소인을 경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은 어떤 가치를 추구하나요? 권세는 달콤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곁에 둘 때 그가 자리에 연연하는지 가치를 따르는지 신중히 살피십시오. 물러날 때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진짜 군자입니다. 군자는 항상 생각해야 하는 것 9가지가 있다. 군자는 항상 9가지를 생각한다고 합니다. 생각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 숨 쉬듯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치우침 없이 밝게 볼 것을, 들을 때는 가리지 않고 똑똑하게 들을 것을 생각하십시오. 얼굴빛은 항상 온화하게, 태도는 늘 공손하게 유지하며 말을 할 때는 진실함이 묻어나도록 생각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존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의심이 날 때는 주저없이 질문하여 바로잡으며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 후에 닥칠 어려움을 먼저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눈앞에 이득이 보일 때 그것이 과연 의로운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욕심 앞에서 눈이 멀고 분노 앞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곤 합니다. 그렇기에 생각을 하기 위해 반드시 잠깐 멈추어야 합니다. 그 짧은 멈춤이 나의 중심을 굳건히 하는 힘이 바로 진정한 내공이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며 잠시 멈추시겠습니까?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고 성공할까요? 맹자는 절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하지 않는 일이 있은 다음에야 비로소 할 일을 할 수 있다. 세상이 혼란스러운 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인간성과 도덕을 버리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 성공은 결국 모래성처럼 무너집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보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일부터 정해보세요. 나쁜 습관과 편법을 과감히 끊어낼 때 목표를 향한 가장 바르고 견고한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당장 그만둬야 할 한 가지는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많은 것을 듣되 의심스러운 것을 빼고 신중하게 말하라. 성공을 갈망하던 제자 자장이 공자에게 성공 비결을 간절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해야 벼슬에 올라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자장은 뻔한 성공 공식을 기대했지만 공자는 뜻밖에도 말의 무게에 대한 깊은 가르침을 들려줍니다. 많이 듣되 의심스러운 점은 빼고 남은 것 또한 신중하게 말해야 한다. 우리는 흔히 아는 것이 힘이다라고 믿지만 공자는 진정한 배움에는 깊이가 필요하다고 역설합니다. 첫째, 눈과 귀를 활짝 열어 최대한 넓게 듣고 경험하는 다문이 단계. 둘째,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가짜와 진짜를 날카롭게 구별해내는 변별력의 단계. 셋째, 오직 철저히 검증된 진실만을 바탕으로 신중하게 입을 여는 신원의 단계입니다.
정보 과잉 시대, 이제는 무엇을 맹목적으로 믿지 않아야 하는가를 숙고해야 합니다. 무분별한 가짜 뉴스와 교묘하게 왜곡된 정보가 우리의 판단을 흐릴 때 공자의 오래된 지혜를 조용히 되새겨 보십시오. 섣부른 말 한마디로 어렵게 쌓아 올린 공든 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어리석음 대신 오직 진실에 굳건히 기반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신을 굳건히 지키고 종국에는 승리하는 가장 확실하고 현명한 방법입니다. 선비는 하루아침에 편안함을 말해서는 안 된다. 고대 중국 사상가 관자의 말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깊은 울림을 전달합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싶은 자연스러운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본능을 억누르고 매일 부지런히 움직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안의 나태함을 이겨내도록 만드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가슴 뛰는 꿈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미칠 듯이 간절하게 원할 때 우리는 비로소 익숙한 게으름이라는 굴레를 벗어나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정말 간절한 꿈이 있다면 오늘 하루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의미하게 흘려보냈던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인지 깨닫게 되며 이처럼 변화된 하루하루가 차곡차곡 쌓여 결국 우리의 인생 전체를 놀랍도록 바꿔놓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신의 심장을 뛰게 하는 그 간절한 꿈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의 순간적인 편안함보다 훨씬 더 값진 미래의 당신을 위해 다시 한번 굳게 신발끈을 묶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꿈이 간절해지는 바로 그 찰나 당신의 평범한 하루는 특별한 기적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이 말에 동의하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 맹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해치는 자와는 더불어 말할 수 없고 자신을 버리는 자와는 더불어 일할 수 없다.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아십니까? 인과 의, 즉 따뜻한 마음과 바른 길은 사람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근본입니다. 맹자는 한 사람이 내뱉는 말을 통해 그 사람의 도덕성을 판단했습니다. 만약 누군가의 말이 예의에 어긋나고 마땅히 지켜야 할 근본 도리를 비난한다면 그는 대화할 가치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어떤 큰 일도 함께 도모해서는 안 됩니다. 말과 일을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을 공동체에서 격리하고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포자기라는 말 무심코 쓰고 계신가요? 자포자기는 단순히 나 자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나를 버려달라고 선포하는 것과 같습니다.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을 누가 귀하게 대접해 주겠습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겠다는 말을 쉽게 내뱉지 마십시오. 당신의 말이 곧 당신의 품격이며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지식은 마음속에 악마를 비추는 밝은 구슬이요. 의지는 악마를 베는 지혜의 칼이니 이 두 가지는 모두 없어서는 안 된다. 책은담에 나오는 이명언은 우리 삶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적, 바로 탐욕을 다스리는 비결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언가를 바라는 마음 즉 욕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적당한 욕심은 삶을 유지하는 동력이 되지만 그 선을 넘는 순간 그것은 나를 집어삼키는 탐욕이라는 악마로 돌변합니다. 인생의 큰 문제들은 대부분 이 악마를 통제하지 못했을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두 가지 무기가 필요합니다. 먼저 지식이라는 구슬로 내 안의 욕망을 비춰보십시오. 이것이 건강한 소망인지 파멸로 이끄는 탐욕인지 그 정체를 냉철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다음은 의지라는 칼을 꺼낼 차례입니다. 탐욕이라는 적 앞에서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단호하게 베어낼 수 있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악마를 꿰뚫어보는 지식의 눈, 그리고 그것을 잘라내는 의지의 칼,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당신의 삶은 비로소 평안하고 순탄해질 것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에서 묘한 쾌감을 느낀다. 반대로 타인의 행복은 자신의 불행처럼 느낀다. 샤덴프로이드의 심리, 남의 불행이 즐겁다면 당신은 정상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가 사장님한테 깨질 때, 혹은 얄미운 친구가 넘어졌을 때 속으로 쌤통이다 하고 웃은 적 있죠? 죄책감 느낄 필요 없어요. 뇌과학적으로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독일어로는 이걸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타인의 불행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란 뜻이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 진짜입니다. 남의 행복은 곧 나의 상대적 박탈감이 되거든요. 우리는 끊임없이 남과 나를 비교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죠. 남이 망해야 내가 살고 남이 잘 되면 내가 죽는 것 같은 이 기분, 어쩌면 우리는 모두 질투라는 감옥에 갇힌 죄수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은 언제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시나요? 남이 망했을 때, 아니면 남이 잘 됐을 때?